어느 순간 딱 그 느낌이 오더라고요. 앉아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보인다. 진짜 딱 그런 순간이 와요. 제가 며칠 동안 몇 군데 대학교에서 특강을 하고 왔습니다. 오늘도 특강을 하고 바로 와서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제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또 많은 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면서 좀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예전보다 훨씬 강의를 하는 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뭔가 말을 하는 게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카메라 앞에 두고 혼자 이야기하는 것도 처음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는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물론 말을 잘하는지 아닌지는 이제 뭐 제가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 스스로 느끼는 건 있어요. 예전보다는 많이 편해지고 있다는 거, 좀 익숙해지고 있다는 거. 제가 원래 성향이 좀 내향적인 성격입니다. 내향적이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무대 위에 오르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원래 평소에는 말을 잘 안 했습니다. 말 자체를 정말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과묵함의 대명사. 좀 그런 편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대중 앞에서 말하는 거에 부담을 좀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말을 하는 걸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원래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긴장되고 불안한 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확실히 사람은 변합니다. 바뀔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여기 이 시청을 하시는 분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한다거나 뭐 강의를 한다거나 그런 발표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끼는 걸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감소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제가 실제로 어떻게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틈틈이 지금도 그런 강의나 뭐 특강이나 발표 같은 거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좀 그 불안함을 살짝 낮출 수 있는지 그 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마음 자세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발표에 되게 불안하신 분들, 긴장하시는 분들은 그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불안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걸, 그거를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더 불안해지는 게 불안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 불안해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 몸과 마음은 뭔가 불안하고 긴장되고 막 땀이 흐르고 막 신경이 쓰이고 그러는데 그거를 안 그런 척 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워지고 더 불편해지고 더 불안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냥 무대 위에 오르고 뭔가 발표를 할 때는 불안한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안해도 괜찮다라고 스스로 한번 자기한테 암시를 주는 게 되게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연예인들도 뭐 몇십 년 동안 연예인 생활하신 분들도 아직도 방송이 시작이 되고 아직도 내가 무대 위에 오르게 되면 긴장이 되고 불안하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거 생각한다면은 발표 한번 하는 게 불안한 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불안해도 괜찮다. 사람이 불안해서 안 되는 거였다면 애초에 불안이란 개념 자체가 없어야겠죠. 근데 인간은 불안함을 느끼잖아요. 그 말은 불안함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불안해도 여러분들이 잘못되는 거 아니잖아요. 불안하다고 해서 우리 존재 자체가 막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불안하다고 해서 너는 막 인생이 망했어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무대 위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불안하다, 그거 사실 하나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해도 괜찮다, 그리고 불안하다고 해서 내가 억지로 너무 안 불안한 척 할 필요는 없다,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불안함을 인정하고 그냥 그대로 발표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서 그게 더 어떤 청중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여러 가지 좀 팁들이 있는데 팁에 앞서서 그걸 아주 근본적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확실히 제일 좋은 거는 경험입니다. 많이 해보는 게 최고예요, 진짜. 저도 당연히 처음에 막 무대 위에 오르고 하면은 더 지금보다 훨씬 긴장했거든요. 처음이니까, 낯서니까. 막 수십 명, 막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막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말을 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부담돼요. 목소리는 떨리고 막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시선 처리 불안하고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모르겠고 막 사람들은 안 보이고 그랬는데 저도 계속 경험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딱 그 느낌이 오더라고요. 앉아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보인다. 진짜 딱 그런 순간이 와요. 앉아있는 분들의 얼굴 표정이 보이고 그 다음에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구나, 그것까지 알게 되는 순간이 와요. 무슨 행동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경지까지는 오게 되는 날이 와요. 저도 아직은 많이 부족하거든요. 지금도 말을 한다거나 행동을 할 때 안 해도 되는 그런 습관들이 남아있어요. 그것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놓쳐버릴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씩 늘어나더라고요.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기고 들으시는 분들의 어떤 반응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보게 되고, 그런데 어떤 뭐 스피치를 되게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뭐 청중들의 반응을 확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처음부터 그거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히 필요한 거겠지만은 처음부터 그거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기 할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팁들이 많잖아요. 너무 팁들이 많아서 그것들을 내가 발표할 때마다 다 하려다 보면은 진짜 너무 할 게 많아서 아무것도 안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에만 집중하세요. 반응도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발표, 내가 준비한 것들을 펼치고 오겠다. 그 생각만 하고 그냥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자기 할 말에 집중하시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러면서 내가 조금씩 여유가 생기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사람들의 반응도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변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늘려나가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너무 그 스피치를 잘하시는 분들의 모든 것들을 내가 카피할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뭐든지 초보일 때는 너무 많은 것들을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오히려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쌓이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의 신념,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근거를 필요로 합니다. 내가 발표를 정말 못하고 막 남 앞에 서서 말하는 때 막 식은땀이 흐르고 심장이 뛰고 막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막 호흡이 가파지고 그 상태에서 단숨에 갑자기 내가 말 잘하는 사람이 되기는 어려워요. 힘들죠. 뭐 신념이나 믿음, 뭔가 마인드 모든 것들은 좀 기본적으로 어떤 근거를 필요로 합니다. 자신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근거는 기본적으로 핵심은 역시나 경험입니다. 내가 해본 경험들이 있으면은 나도 할 수 있네? 나도 일단 남들 앞에서 발표를 할 수 있구나. 그런 근거가 쌓임으로써 믿음이 생기고요. 그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내 몸과 마음이 변합니다. 몸이 변해요. 긴장하는 거, 식은땀이 흐르고 막 얼굴이 빨개지고 그런 과정들이 점차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불안감의 증세가 그냥 그러니까 나는 발표를 못해. 나는 발표하면 힘들어.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더 불안해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내가 경험이 쌓이다 보면은 나도 발표를 할 수 있어.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스스로 갖게 되는 불안감이 많이 줄어듭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단순히 발표를 할 수 있어 정도가 아니라 나는 발표를 잘해 라는 어떤 믿음이 생긴다. 그러면은 훨씬 더 우리 몸은 여유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 신체적인 변화가 바로 나옵니다. 당연히 식은땀 흐르는 거, 얼굴 빨개지는 거, 막 손발 떨리는 거 많이 계속 줄어들어요. 그거는 제가 실제로 제 몸으로 느껴온 바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하는 게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은 이제 해볼 수 있는 팁이 있는데 당연히 뭐 이미지 트레이닝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미지 트레이닝. 내가 어떻게 발표를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상대방들은 어떤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상상을 해보고 가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이미지 트레이닝에도 약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중에서도 조금 더 효과적인 이미지 트레이닝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이미지 트레이닝은 내가 무대에 서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나의 관점에서 어떻게 청중들을 바라보고 이 무대 스탠드는 어떻게 생겼고 이런 것들을 트레이닝하는 건데 이거보다 조금 더 강력한 트레이닝은 마치 제3자가 된 것처럼 스스로를 관찰하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1인칭 이미지 트레이닝은 내 관점에서 청중들을 바라보는 그 이미지를 상상하는 거고요. 3인칭 이미지 트레이닝은 나도 보이고 무대도 보이고 청중들도 보이고 그런 트레이닝도 같이 해보면은 훨씬 더 이미지 트레이닝의 효과가 높아집니다. 시간을 좀 내가지고 내가 발표를 하게 되는 강의나 강연을 하게 되는 장소에 미리 좀 도착을 해보세요. 사람이 이게 모든 게 내가 낯선 공간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긴장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거기서 발표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은 낯선 공간에서, 낯선 환경에서, 낯선 사람들 앞에서 낯선 내용으로 발표까지 해야 된다. 긴장감이 완전히 배가 됩니다. 더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가급적이면은 좀 일찍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무대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다음에 그 관객석이나 청중석에서 이 무대를 바라봤을 때는 어떤 모습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살펴요. 그리고 미리 도착을 해서 내가 마치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청중분들이 다 모여있는 곳에서 내가 들어가기보다는 내가 먼저 들어와서 좀 익숙해지고 내가 주인이 된 상황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먼저 기다리고 있으면 훨씬 더 발표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미리 가가지고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미리 발표 자료 같은 거 다 세팅해 놓고 주변에 둘러보고 창밖에 어떻게 생겼는지 청중석에서는 무대가 어떻게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훨씬 편해지더라고요. 가급적 시간이 된다면 그 앞에서 미리 한번 말을 해보는 것도 되게 좋아요. 발표도 해보고 당연히 그런 사전 연습이 있으면 훨씬 좋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친구 결혼식 사회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도 오죽하면 제가 일주일쯤 전에 미리 그 예식장에 찾아갔어요. 신랑 신부가 걸어가는 길이 걸어갈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무대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확인해보고 사회를 보는 그 자리에 서서 한번 간단하게 그 전체 그 예식장을 한번 관찰도 해보고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훨씬 편하게 말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만약 이미 내가 발표를 시작했다. 그 상태에서는 좀 해볼 수 있는 팁이 아무래도 사람들의 반응이 좀 가지각색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뭐라 해야 될까 아주 공격적인 태도로 마치 평가하듯이 바라보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원래 뭐 그런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앞에 서 있으면은 그냥 앉아있는 사람도 이 사람들 막 평가하는 것 같고 막 공격적으로 뭔가 분석하고 있는 것 같고 막 그런 느낌도 막 받아요.
발표 불안을 느끼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과대 해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차라리 그 중에 좀 그나마 반응이 좋으신 분을 미리 찾아보는 게 좋아요. 미리 찾아서 이분은 정말 그 약간 나한테 딱 누가 와도 우호적인 태도, 되게 웃고 계시고 고개도 끄덕여 주시고 메모도 하시고 이러신 분들을 좀 찝으면은 그런 분들 중심으로 조금 바라보시면서 강의를 진행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베스트는 모든 분들과 눈 아이 컨택을 해가면서 하는 게 좋겠지만은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우호적인 사람들 몇 명 찾으신 다음에 그런 분들 번갈아 가면서 좀 눈을 마주치면서 강의를 하면은 훨씬 더 내가 자신감을 갖고 준비했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관심사, 다양한 인생 배경을 가져온 분들이 있기 때문에 100%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발표는 없어요. 힘듭니다. 진짜 명강사 이런 분들도 모든 사람을 100% 만족시키기는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니 한두 분이 졸고 있고 아니면은 시선을 다른 데 돌리고 관심 없어 보일지라도 거기에 너무 상처를 받지 마시고요. 우호적인 분들을 중심으로 공략을 하세요. 너무 사람 보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된다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눈을 볼 때도 저도 지금 카메라 렌즈를 정면으로 이렇게 완전히 렌즈를 보는 것과 살짝 옆으로 보는 것과 생각보다 큰 차이가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는 차라리 약간 사람 눈을 보지 마시고요. 사람 머리 꼭대기라던가 아니면은 끝에 있는 사람들 조금 뒤에 약간 무대를 본다거나 그렇게 시선 처리를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팁은 뭐냐면은 아까 제가 불안해하지 말아야지 할수록 더 긴장하고 불안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불안해질 때 우리가 너무 막 가만히 바른 자세로 발표를 하려고 그러다 보면은 더 긴장을 하거든요. 긴장한다는 건 우리가 몸이 되게 경직되어 있다는 건데 긴장됐을 때 막 몸이 떨리고 이러는 거는 경직된 거 풀어주기 위해서 몸이 자동으로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차라리 너무 막 정자세로 발표를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좀 움직여보세요. 걸어보시고요. 무대에서도 공간이 있잖아요. 너무 그 스탠드 서 있는 그런 무대 정자세로 그냥 말만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좀 걸어 다니세요. 가만히 차렷자세로 발표를 해야 된다고 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게 요구되는 자리들은 있죠. 뭐 뉴스 앵커라든가 이런 분들은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발표라면은 움직이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한 번씩 걸어보시고 뭐 관중석에도 한번 갔다 왔다 갈 수도 있고요. 그게 좀 부담된다면은 차라리 그 화면, 스크린 옆에 왔다 갔다 하시면 좋고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두세 발짝 정도라도 움직여보세요. 그렇게 조금 걸으면서 발표를 하시면은 훨씬 그 불안감이 줄어듭니다. 이 근육이 경직되어 있는 거를 풀어주면서 반대로 내 몸과 마음에도 그런 여유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진짜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릴 게 있네요. 진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마인드셋인데 우리가 뭔가 긴장을 한다는 거는 몸의 반응으로 본다면은 심장의 호흡이 가파지고 근육이 경직되고 이런 어떤 증상들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우리가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은 처음에는 막 떨린다, 불안하다, 긴장된다지만은 이 비슷한 증상이 사실 설렐 때도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몸의 입장에서는, 우리 뇌의 입장에서는 긴장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내가 설렌다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막 긴장이 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는 막 너무 떨려 불안해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반대로 한번은 난 지금 되게 설레는구나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은근히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 공간에서 새로운 이 막 발표를 하는 거,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에 내가 설레고 있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은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지고요. 그만큼 발표를 하는 거, 강연을 하시거나 강의를 하시거나 이랬을 때 그 질이 조금 더 높아집니다. 청중들의 입장에서도 이 사람이 막 떨리고 불안하고 이런 감정을 가지고 발표를 하는 것과 반대로 강사나 아니면 발표자가 막 설렌다는 감정으로 그런 생각으로 발표를 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게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스스로 그런 뇌를, 생각을 조작을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여러 가지 팁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경험이죠. 연습이 가장 필요합니다. 무대 위에 가급적이 많이 좀 서보시고요. 무대에서 떨리고 긴장된다고 해서 내 존재가 무너지는 건 아니니까, 내 자체가 막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니까 가급적이면은 그런 기회가 있을 때는 진짜 그냥 부딪혀가지고 한번 발표를 해보세요. 그것조차 부담된다 그러면은 차라리 집에서라도 혼자 좀 해보세요. 그냥 방 안에서 집에서 혼자 셀프로 그 발표해야 되는 시간 동안만큼 내가 준비한 것들을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편하게. 그거라도 하셔야지 여러분들은 어떤 경험이 쌓이고요. 경험이 쌓일수록 그게 경험의 신념의 근거가 돼서 이제 나는 막 떨리고 불안하고 난 너무 못하는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나도 충분히 발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도 충분히 발표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신념이 생깁니다.
그런 신념이 생겼을 때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그 신념에 따라서 변하게 되고요. 그 발표 불안, 여기에 많이 힘들잖아요. 한번 이겨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